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일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지속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임에 따라 참 답답한 장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는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일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함에 따라 투자자분들의 답답함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자산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주요 소식이 있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일단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푸틴, 우크라 공격 결심했다 판단하고 있다.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우려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침공을 결심했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말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를 둘러싼 병력 증강을 이어가고 있다며 수일 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밝혔다고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심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며 관련한 정보를 갖고 있다 덧붙였다고 합니다. 또한 바이든의 경우는 푸틴이 실제로 침공을 할 때까지는 외교는 언제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러시아는 여전히 외교를 선택할 수 있다. 긴장을 완화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지난주 16일이 되기 전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철군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시장 전체가 다시금 회복세를 보이게 되지만 우크라이나 군이 친러 반군 세력에 포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이 러시아 매체를 통해 나오게 되었죠. 하지만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우크라이나 측은 절대로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바이든의 두 차례 언급으로 인해 위험 회피 성향이 증폭되며 암호화폐 시장을 포함하여 전 자산시장군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참 개인적으로는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우크라이나와 미국, 러시아의 전운이 감도는 상황 속에서도 이상하리만큼 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가지며 관련 법안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러시아 측에서 암호화폐 시장 관련하여 새로운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일단 소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재무부 3주 내에 암호화폐 규제법 초안을 공개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재무부 대변인이 공식 채널을 통해 당국은 향후 3주 내 암호화폐 규제법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밝혔다고 하는데요. 재무부는 이를 위해 3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암호화폐 규제 법안 마련을 위한 업계 및 대중의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러시아 재무부는 암호화폐 거래 및 발행 등 활동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에 착수하며 정부의 두 건의 개발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 러시아 재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의 암호화폐 규제법은 공개 토론 등 여러 절차를 거쳐 마련될 것이며 정책은 지금은 정책 마련 초기 단계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앞서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의 경우는 암호화폐 규제법이 연내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러시아 정부는 중앙은행과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며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언급한 적이 있었죠. 현재 미국의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빠르면 이번 달 내로 암호화폐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임박에 관한 긴장감으로 인해 이 사안이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쟁 당국인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들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해서라도 규제를 빨리 정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말이죠.
여태까지 러시아에서 나온 소식들을 보게 되면 지난 1월 말 당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위한 로드맵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2월 9일 당시에는 러시아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화폐로 간주하겠다라는 방침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후 이틀 뒤인 2월 11일 러시아 정부에서는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아예 지정을 해버리며 세금을 거둘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완전히 합법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러시아의 재무부 장관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것은 마치 인터넷을 금지하는 것과 같다라며 왜 금지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발언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죠. 이러한 러시아의 모습을 보았을 때 무엇인가 급박하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으려는 모습을 감출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급해도 너무 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러시아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보여주었던 기조를 생각해 보자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를 수차례 외쳤던 국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싫어하는 국가를 말할 때 항상 언급이 되던 국가였는데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숨길 수가 없죠. 현재 러시아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인지는 개인적으로는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이든이 말한 것처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암호화폐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일지 추가적인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모습 속에 이 단기적인 방향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이번 1분기는 약세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의 비트코인 1분기 약세 전망한다. 알트코인 더 떨어질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애널리스트 벤자민 코엔의 경우는 올 1분기 비트코인에 대한 나의 전망은 약세 지속이다. 아무리 좋게 이야기를 해도 중립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미 연준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의 양적 긴축과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 달러 강세 등은 비트코인 가격에 악영향을 미친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비트코인이 1분기 시작가인 46,000달러 부근에서 마감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1분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비트코인이 강세장 지원밴드 하방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나스닥, S&P 500 등 미국 증시 주요 지수들도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10%에서 20%의 추가 하락을 한다면 알트코인의 가격은 비트코인이 33,000달러 저점을 기록했을 때보다 더 떨어질 것이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33,000달러보다 더욱 하락을 한다면 현재 가격 대비 거의 20% 하락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때 되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악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분석과는 반대로 이 가격대를 지킨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을 한 애널리스트 또한 있습니다. 과연 이분은 어떠한 견해를 보이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38,000달러 지지선 지켜야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약 31만의 팔로워를 보유한 암호화폐 분석 전문 트위터 계정 크레더블 크립토의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32,000달러대 저점을 찍고 보여준 상승 흐름을 이어가려면 38,000달러 상방에서 지지를 받아야 한다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진실을 가릴 순간이 다가왔다. 만약 33,000달러 상방의 지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의 주요 저항선인 43,000에서 47,000달러 구간을 돌파하기 위한 리테스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시장의 상황 속에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게 될지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중요한 것이 차트가 아니죠. 거시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할 텐데요. 현재 돌고 있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의 전운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우리 애증의 코인 리플 XRP에 관한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 SEC와의 소송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좋은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얼마 전에 리플사의 경우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최우선 개발 과제 CBDC의 개발을 위해서 디지털 유로 협회의 멤버로 합류를 할 뿐만 아니라 XRP 레저를 이용한 유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까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말 오랜만에 XRP의 온체인 데이터가 나왔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센티멘트에서 데이터가 나왔는데 사진 자료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이죠. 이 센티멘트에서 나온 XRP의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1000만 개 이상의 XRP를 가지고 있는 고래 주소들의 XRP 보유량이 약 9억 XRP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지난 2020년 11월에서 12월 기록한 13억 달러 이후 최고 수치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센티멘트 측은 죄송합니다. 네, 센티멘트 측은 고래 주소 중에 다수가 거래소 주소임은 맞지만 그럼에도 고래 주소들의 보유량 증가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는 분석을 했는데요. 과연 고래들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무엇을 알고 있기에 XRP를 더욱 매집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과거부터 XRP 투자자 분들에게는 이 기회 비용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상승하는 2021년 작년 불장 당시에도 우리 애증의 코인 XRP의 경우는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였죠. 물론 이제 300원대에서 머물던 XRP가 한때 2,000원을 넘기기도 했으니까 몇 배 올랐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난 2017년 당시의 상승을 기대했던 이제 투자자분들은 아마도 10달러는 충분히 넘기리라 기대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당시 이제 플레어 네트워크의 출범으로 기대감이 고조되던 때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가 보기 좋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팔았다며 XRP가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작년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보고 있노라면 결국 SEC의 목적은 XRP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었나 싶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 무엇인가 결론이 날 것이라 생각한 투자자분들은 많은 실망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길어봐야 1년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장기화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조금씩 퍼지고 있는데요. 만약 이 소송이 합의에 이르렀다면 조금 더 빨리 끝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플사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의 경우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현재 리플사는 마치 암호화폐 전체를 대변해 싸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빵형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것인지 알 수는 있죠. 이 되도 않게 이제 합의를 한다면 똑같은 문제로 다시 한번 발목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XRP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빨리 합의에 이르러서 어떻게든 가격을 더 강하게 견인해 주기를 바라는 투자자들의 수도 적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 빵형이 한편으로는 조금은 원망스러운 투자자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리플사의 경우는 작년이죠. 이 매년 개최하는 연례 행사인 스웰 컨퍼런스를 통해 자체 거래소를 만들고 XRP 레저 기반의 다양한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라는 청사진을 발표하였었습니다. 실제로 XRP 레저 기반의 몇 가지 아웃풋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예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D앱도 나온 상태이죠. 다만 가장 근본이 되는 리플사의 핵심 기술에는 해외 송금이 있습니다. 리플사는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핵심에 본인들이 있다고 주장도 하고 있죠. 리플은 XRP를 통해 해외 송금이 5초 이내에 가능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XRP 송금을 해본 투자자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는지를 말이죠. 이것은 국내 한정이 아닌 국제 송금에서 또한 순식간에 전송이 가능한데 이러한 것은 머니그램의 예를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SEC의 소송 전 이제 리플의 주요 결제 솔루션이죠. ODL을 통한 국제 송금 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본 이후에
소송이 제기되자 혹시나 본인들에게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바로 리플사를 손절하였지만 이미 암호화폐를 통한 솔루션의 이점을 맛보았기 때문에 XRP의 형제 코인이라고 불리우는 스텔라 루멘과 파트너십을 다시 맺은 것을 본다면 기존 전통 금융과 비교하였을 때 이점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리플의 솔루션에 달러 등 기존의 화폐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수수료와 속도, 보안 모두 잡을 수가 있게 될 텐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해외 송금에 XRP가 쓰이기 위해서는 ODL 솔루션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은행 간 송금을 할 때 그 내부에서는 ODL을 통해 XRP가 오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리플의 지난 3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현재 SEC와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ODL을 통한 수익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이용이 되고 있으며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죠. 뜬구름 잡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뜻인데요. 수익을 내고 있고 계속해서 글로벌 은행과의 협업을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리플처럼 기존의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블록체인 기업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참 애증과 계력이 모두 섞인 코인 XRP 현재 SEC와의 소송으로 가격에 눌림이 있는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업 확장을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만 아니었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분과 비교해 보았을 때 $10 이상은 충분히 돌파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도 동의하는 바인데요. 가격이 전고점 근처에도 가지 않았음에도 메이저 탑10 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죠. 그렇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욕을 먹고 있지만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욕할 수가 없으며 커뮤니티가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준 코인인 만큼 소송이 마무리되게 될 때 그 어떠한 코인보다 높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그리 좋지 못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다시금 비트코인의 시즌이 종료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과연 지금의 하락이 정말 비트코인의 시즌이 종료가 되었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당시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전면 말살의 기조를 보이며 테슬라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결제 지원을 중단했을 당시에 이제 하루 만에 50%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시장 망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끊임없이 나왔었죠. 하지만 2달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회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델타 변이가 나왔을 당시에도 오미크론이 나왔을 당시에도 시장이 하락할 당시 계속해서 시즌 종료 이야기가 나왔지만 역시나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현재 높아져가는 인플레이션의 위협과 전운이 감도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지난 10월부터 1월 말까지의 약세장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시즌이 종료가 되었는지 아니면 언제 또 회복할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단 한 명의 사람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암호화폐 시장을 하락시킨 주요 원인들을 보자면 단 하나도 이 시장의 근본적인 가치를 건드리는 소식들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히려 이제 시장의 가격이 하락을 해도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진입을 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관련 산업들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가격과는 무관하게 이 시장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의 하락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원데이 투데이 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절대로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해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